우리 지금 3단원 갈등을 딛고 크는 우리들 처음부터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국어 수업 이제 시작해 볼게요. 국어부장 은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3단원 갈등을 딛고 크는 우리들 배우고 있죠. 3단원 중에서도 소단원 1, 갈등하고 화해하고 라는 단원 배우고 있는데 다들 지난 시간에 읽은 동백꽃 지문 기억나나요? 그럼 현진아, 동백꽃에서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처음 갈등이 생겼던 장면 기억하고 있나요? 감자 주는 장면. 맞아요.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줬는데 나가 어떻게 했죠? 안 받았어요. 맞아요. 거절하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은 그 갈등이 어떻게 깊어지고 또 어떻게 풀리는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 이제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들 활동지 1쪽 펴볼게요. 활동지 상단에 쓰여 있는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아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동백꽃 속 인물인 나와 점순이가 왜 싸우고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1쪽의 동백꽃 핵심 정리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먼저 확인합시다. 이 작품은 현대소설이고 농촌소설이에요. 배경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 봄입니다. 지금부터 빈칸이 많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빈칸 채우면서 따라와야 돼요.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의 무슨 마을일까요? 재훈아, 도시일까 농촌일까? 농촌 맞아요. 공간적 배경에 농촌 적어줄게요. 소설의 시점에 관해서는 우리 첫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죠?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서술자라고 하는데 이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시점을 나눠볼 수 있어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마지막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까지. 동백꽃은 나가 등장하는 걸 보아하니 1인칭인 걸 알 수 있는데 서술자가 인물들을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백꽃의 시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빈칸에 1인칭 주인공 적어주면 돼요. 주제는 농촌소년 나와 소녀 점순이의 사랑이죠. 이 소설의 특징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1번,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높였다. 해학성이란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묘사를 활용해서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의 행동이나 생각을 보면 굉장히 어리숙한 인물이구나, 순진하고 순박한 인물이구나를 알 수 있죠. 고추장을 먹이면 닭이 힘이 강해진다고 믿는 부분이나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상하게만 여기는 점을 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토속적인 어휘를 활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토속적인 어휘란 방언, 즉 사투리를 뜻해요. 점순이가 너 집에 이런 거 없지 하잖아요. 이러한 장면들이 강원도 산골 방언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이러한 토속적 어휘로서 우리는 시골만의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거죠. 특징 3번 보겠습니다. 동백꽃은 현재에서 과거인 나흘 전, 사흘 전으로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야기 구조를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빈칸 채울게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그럼 이제 큰 2번 봅시다. 동백꽃의 구성 단계로 넘어갈게요. 각 구성 단계에서 중심 내용이 무엇이고 사건의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볼 거예요. 먼저 중심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한 명씩 지목할 테니까 이름 불린 사람은 괄호에 들어갈 말을 알려주면 돼요. 먼저 발달 단계는 혜림아, 혜림이가 한번 해볼까? 교과서 첫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 지문 첫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점순이가 뭐를 하면서 나를 괴롭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닭끼리 닭
닭싸움을 붙였어요. 맞아요. 닭싸움을 붙였어요. 빈칸에 닭싸움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점순이가 붙여놓은 닭싸움을 보면서 나흘 전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해요. 단비야, 나는 점순이가 주는 무엇을 거절해서 갈등이 시작되었을까? 맞아요. 나는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하고 점순이는 그것 때문에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나에게 욕을 하며 괴롭힙니다. 그러면 위기 단계는 은서가 빈칸 채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난 땅에서 고추장을 먹인 뒤 점순이의 팥과 싸움을 붙이지만 또다시 패한다. 은서가 잘 읽어줬죠? 위기 단계 중심 내용 빈칸에는 고추장이 들어가면 돼요. 절정 단계에서는 다시 사건의 전개가 현재로 돌아오고 있었죠. 나는 점순이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른 자신의 수탉을 보고 화가 너무 나버려서 이성을 잃고 점순의 수탉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결말 단계에서는 나와 함께 점순이가 동백꽃 속에 파묻히면서 화해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심 내용 다 봤는데 이 사건의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갈등의 원인이었던 나의 감자 거절이 첫 번째가 될 거고 고추장을 먹이면서 점순이에게 반격한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지문의 첫 부분이죠. 현재 부분이 세 번째가 되고 절정, 결말이 차례대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됩니다.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와 점순이의 처지에 관한 표예요. 나는 점순이네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죠.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빈칸은 소작인을 적어주면 돼요.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집 딸인데 내가 점순이한테 마음 놓고 화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점순이가 나의 집 닭을 괴롭히고 나를 욕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적극적 적어줄게요. 더불어 점순이와 붙어 다닐 수도 없죠. 반면 점순이는 땅 주인으로부터 이제 땅을 받아서 관리하는 마름의 딸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미움, 그리고 애정 같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각 인물의 처지, 상황을 살펴보았으니 4번으로 넘어가서 각 인물들이 가진 특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나와 점순이의 대조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순박하고 어리숙한 성격을 가졌죠. 그래서 점순이가 나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을,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눈치가 없다라고 하죠. 나는 아주 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에 비해 점순이는 영악하고 집요한 성격을 가졌어요. 계속해서 닭싸움을 붙이다가 닭이 나오지 않으면 모의로 유인해서 이제 막 때리고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점순이가 영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순이는 성숙하고 감정 표현에 매우 적극적이에요. 나에게 감자를 처음에 건넨 것도, 나를 좋아하지만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는 나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동백꽃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도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5번 넘어가도 될까요? 5번부터가 오늘 수업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까 학습 목표 읽었던 거 다시 떠올려 볼까요? 갈등의 진행 상황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물 간의 성격, 처지를 자세히 살펴본 건 이러한 요소들이 이야기에서 갈등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점순이의 마음은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관심받고 싶었던 건데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힌다고만 생각하고 그 이유는 또 모르겠으니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다가 나의 닭은 죽을 지경인데 닭싸움을 붙여놓고 가만히 있는 점순이한테 화가 나서 점순의 닭을 죽여버린 거죠. 이 부분이 나와 점순이의 대립과 충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번의 빈칸 닭싸움 적어줄게요.
이 갈등은 주인공 나와 그 인물을 둘러싼 점순이와 같은 외부 환경 간에서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윤성아, 이 갈등은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외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외적 갈등이에요. 그럼 이제 이 외적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갈등의 발생, 갈등의 심화, 갈등의 해소 3단계로 나누어 각 인물의 입장에서 살펴볼게요. 갈등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고 바로 끝나지 않아요. 어떠한 원인으로 생겼다가 점점점 심해졌다가 해결되는 흐름을 가집니다. 큰 6번 볼게요. 처음에 점순이가 나에게 생색을 내며 감자를 건넸잖아요. 점순이는 나를 좋아해서 건네준 건데 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했겠죠. 나는 점순이가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점순이도 나가 호의를 거절하니까 무안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갈등이 발생되는 거죠. 이후에 점순이는 닭싸움을 붙이며 나의 닭을 괴롭힙니다. 그걸 본 나는 더 화가 나요. 나는 관심을 끌고 싶은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닭을 괴롭히는 점순이에게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의 오해가 깊어지는 갈등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점순이네 스탁을 죽이고 막 기분 좋아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현실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슬퍼했죠. 하지만 점순이가 닭을 죽인 건 비밀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동백꽃 속에서요. 여기가 바로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단순히 갈등이 싸우는 장면만이 아니라는 걸 알겠나요? 좋아요. 갈등으로 나와 점순이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오해로 갈등이 발생하고 감정이 폭발하며 심화되고 마지막에는 이해와 화해로 해결되는 구조예요. 이걸 잘 기억해두면 다른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이 작품의 갈등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동백꽃의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 볼까요? 소설에서 주요 소재란 인물의 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첫 번째 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점순이가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계기이자 두 인물이 갈등하게 되는 원인. 어떤 말일까요? 맞아요. 감자예요. 동백꽃에서 감자는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까지 제공하는 것.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과 미움의 이중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 닭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닭이 싸우면서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도 함께 일어나죠. 특히 점순이의 닭이 이기자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둘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동백꽃에서 닭싸움은 단순한 동물 싸움이 아니라 두 인물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자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는 소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닭싸움을 통해 감정이 폭발하고 결국 화해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되죠. 마지막, 이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데 유선아, 방금 선생님이 좀 큰 힌트를 줬는데 마지막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동백꽃 맞아요.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가 사는 마을을 둘러싼 자연의 배경이면서 작품의 계절적 배경인 봄도 드러내고 동시에 두 사람의 풋풋한 사랑 감정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예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 점순이가 함께 넘어지며 파묻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마음을 확인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백꽃은 이 작품 전체를 감싸는 낭만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사랑의 완성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 의아한 점이 있지 않나요? 보통 동백꽃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에다가 꽃이 피는 시기가 언젠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겨울인데 여기서 동백꽃은 봄을 나타내는 소재에다가 교과서 보면은 노란색 꽃이 막 흐드러져 있어요. 왜일까요?
동백꽃이 아니라서. 맞아요. 여기서 동백꽃은 우리가 아는 이런 빨간색 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강나무의 방언으로 동백꽃이 쓰였다고 합니다. 생강나무꽃이 이렇게 노랗게 봄에 피거든요. 이렇게 상징적인 소재를 하나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작품의 배경, 분위기와 같은 전체적인 틀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동백꽃의 주요 소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8번과 9번 학습 내용 확인 및 정리 진행해 볼게요. 8번에 OX 문제가 3개 있고 9번에 빈칸 몇 개가 뚫려 있는데 선생님이 5분 줄 테니 각자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해볼까요? 다음 내용이 맞으면 O에, 틀리면 X에 표시하고 학습 내용을 확인해보자. 1번,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여 갈등을 만들고 해결하며 이야기의 전개를 이끄는 사람을 인물이라고 한다. 현진아, O일까 X일까? 맞아요. 1번은 옳은 설명이었어요. 그럼 바로 2번. 문학 작품에서의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대립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한별아, O일까 X일까? O예요. 오, 맞아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같이 봤던 동백꽃 같은 작품 생각해보면 돼요. 나라는 인물과 점순이라는 인물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전개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2번도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갈등이 해결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 작품의 긴장감이 가장 높아진다. 이거 다 같이 말해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X, 좋아요. 갈등이 해결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 긴장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절정 단계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겠죠? 다들 정답 맞췄나요?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뤘죠. 그럼 갈등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9번의 방법 첫 번째, 현진이가 빈칸 채우면서 읽어볼까요? 갈등 장면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성격과 처지를 파악함. 현진이가 잘 읽었죠? 빈칸에 말, 행동 적어줄게요. 작품을 파악하려면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물의 성격과 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방법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한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 장면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할까요? 가은아, 하나의 각도에서 봐야 할까? 아니면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할까? 맞아요. 인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야 갈등 장면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갈등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의 효과는 첫 번째,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작품 속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자아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내적 갈등과 인물과 이를 둘러싼 인물, 사회, 운명 사이에 일어나는 외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인물의 성격 변화나 감정의 흐름, 그리고 작품이 전달하려는 정서까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갈등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기는 문학을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극갈래, 즉 희곡이나 연극처럼 무대에서 펼쳐지는 문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극 작품에서도 인물 사이의 갈등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극 갈래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속에서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분석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무대 위에서 갈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중심으로 이어서 공부해 봅시다. 오늘 국어 수업 수고 많았어요.